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 의원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현장에서 소통하는 정치인을 꿈꾸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이분.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인묵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스스로 홍보해야 살아남는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PR 시간을 30초를 좀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뭐 냉정하게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네. 오늘 준비되셨으면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자, 시작! 네, 반갑습니다. 금천구 가산동 독산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최인묵 서울시의원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마당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듣고 여러분의 민원을 상쾌, 통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항상 소통하는 시의원,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최인묵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이게 만약에 상금이 걸릴 게임이었으면 1등 하셨어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쾌, 상쾌, 통쾌하게 딱 맞았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시간에 빗대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인묵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저는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명 술시라고 하는. 술시. 저도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요. 네.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까? 이제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 시간은 대부분은 일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겠죠. 저 역시도 끝나는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는 게 가장 또 편안하고 네. 또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셔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소통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한잔 하시고. 네. 저도 굉장히 애주가인데 술을 어느 정도 좋아하시고 주량 어느 정도 되십니까? 뭐 주량은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렇다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딱 기분 좋게 웃으면서 파할 수 있는 정도 마시는 게 이제 술을 잘 마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밍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최인묵 의원님과 메이드 인 서울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한 조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인데요. 공동 발의를 포함해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만 129건이라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야, 정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신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많은 조례 중에서 어떤 조례가 순위에 올라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여주세요. 시민 지식 재산이다. 이거는 어떤 조례입니까? 네. 이건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네. 아마 우리가 보통 특허 정도 이 정도 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특허 외에도 신용신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든지 그리고 저작권이라든지 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좀 그 조례로서 시민들께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다, 상표,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제 지식 재산에 들어가는 걸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 같은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유행어 지식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소리상
상표라 그래서요. 네. 유행어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우리 광고 수리금까지도 네. 수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상표 등록을 하시면 자기의 고유의 지식재산권으로 네. 자기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해당 조례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건 어떤 조례인가요? 거의 한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이라든지 네. 판로 또 홍보 네. 그리고 자금 지원 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또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좀 지원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번듯한 회사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영세한 기업들도 다 포함을 해서 그럼요. 같이 좀 상생할 수 중소기업이라고 있는. 하면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에서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거기에 종사자들도 83%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침체된 경기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례로 모든 걸 중소기업의 침체된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무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항상 의원들도 그렇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이렇게 조례로서 조금 제도화시켜서 당사자들 분들에게 충분히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시의원을 지내시기 전에 국회 비서관 출신이셨다고요? 예. 저는 2002년도에 사실은 이제 저희 금천구에서 16대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모키 전 이제 국회의원께서 네. 내려오셨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제 비서관을 했었죠. 비서관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때 당시부터는 뭐 민원인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이제 공무원들을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주로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그때 저는 좀 경청의 좀 중요성을 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때는 보좌관을 하시면 무조건 국회의원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뭐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술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술을 매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애주가들은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조금 붉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서 또 현재 의원님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마지막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서울사랑 상품권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입니까? 네. 주요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를 시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역 자금을 지역 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자, 서울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성북구가 3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강남구가 강남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종로구는 종로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가 발행 7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와,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전체적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할인이 된다는 게 사랑 상품권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분들이 많이 쓰셔야 네.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네.
잘못 구입한 상품권을 다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불법 재판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스스로 결제를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깡, 할인된 상품권을 결제를 거부하는 그런 판매 거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조항이 굉장히 좀 치밀해졌습니다.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서요. 꾸준히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제보 전화도 할 수 있도록 그 제보 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조례안으로 달라진 조항 중에서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사랑 상품권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네.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잔액을 환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비율은 60%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한정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 같이 코로나19 같은 이게 재난 상황 시에는 그 할인 범위를 또 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자,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서울 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앱 활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나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앱을 깔아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 앱에서 타치를 하게 되면은 그 자기 통장에서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상품권 그 앱하고 같이 동시에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선택만 해주면 똑같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치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뭐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좀 꺼려 하시는 뭐 어르신 분들께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좀 정이 어려우면 거기에 그 결제하시는 분에게 직원분에게? 네, 타치만 해서 건네주면 자기가 확인해서 자기 확인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좋네요. 타치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건네주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원님이 뽑은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만큼은 내가 꼭 통과시키고 싶다 하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서울시에 특히나 이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998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99%가 중소기업, 83%가 종사자라고 하는 건데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 청년들이나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좀 그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육성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위원장님 같은 큰 뜻을 품은 조례안이 이제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조례안으로서만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 같이 이 부분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 주실 때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근데 사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눈높이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중간에 어떤 레벨을 잘 맞춰서
합의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묵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저는 평범한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과 스스럼 없이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네.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네.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웃집 아저씨 내지는 같은 동료 이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시민의 손발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생활정치에 앞장서고 그 생활정치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어떤 아저씨입니까? 가끔은 약수도 한잔 할 수 있고 네. 또 불러주면 바로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항상 저는 주민 옆에 서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저는 그 어떤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육회, 삼회, 통쾌. 예. 이야기를 들을 때도 유쾌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좀 상쾌하게 통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열심히 되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변화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인묵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메이드인 우리 서울시 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한 유익한 저 프로그램. 속이 없는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더듬으시는 한 번은 안 더듬으시다가 저희 프로그램에 도움되는 얘기할 때 더듬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아니, 정말 유쾌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주저 마시고 항상 서울시 의회를 문을 두드려 주시면 네.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리고 더욱더 서울 시민이 살기 좋은 그날 위해서 저희도 모두 노력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